어제 엄마 카톡 차단당했어요. 작년 봄, 한 60대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했습니다. 50년 친구한테요. 중학교 때부터 알았던 친구. 어제 갑자기 카톡 차단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손주 사진 좀 보냈을 뿐인데. 며칠 전 그녀는 친구에게 카톡으로 손주 사진을 20장 보냈습니다. 우리 손주 돌 지났어. 이쁘지?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또 보냈습니다. 어제 동물원 갔다 왔어. 사진 좀 봐봐. 여전히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내 카톡 못 봤어? 손주 사진 보냈는데. 전화기 너머로 친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봤어. 그럼 왜 답장을 안 해? 이쁘잖아. 응, 이뻐. 다음 주에 만나서 실물로 보여줄게. 사진보다 더 이뻐. 그 순간 친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 그만해. 너 때문에 잠을 못 자. 손주 사진 볼 때마다 내가 너무 초라해서 제발 좀 그만해.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카톡이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50년 우정이 손주 사진 20장으로 끝난 겁니다. 그 친구는 며느리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입니다. 아들은 있지만 손주는 영원히 볼 수 없습니다. 지난 5년간 주변 친구들의 손주 사진을 보며 매일 밤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친했던 친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손주 사진을 보낸 겁니다. 말하면 동정받잖아요. 가엾은 사람 취급받잖아요. 저는 그냥 친구고 싶었어요.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들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를 잃어본 적 있으십니까? 죽은 것도 아니고 멀리 이사 간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긴 친구,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 합니다. 작년 가을, 폐암 사기로 돌아가신 한 할머니가 딸에게 편지 한 통을 남기셨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딸에게, 내가 죽거든 읽어라. 그리고 내 친구들을 지켜라. 편지에는 60년 우정을 지킨 비밀 3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말기암으로 6개월을 투병하셨는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5명의 친구가 모두 병상 옆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편지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그 편지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편지 속 3가지 비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지의 첫 번째 문장. 딸아, 친구를 만날 때는 절대로 나의 불행을 쏟아내지 마라. 친구는 쓰레기통이 아니란다. 편지는 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엄마에게 박언니라는 친구가 있었어. 35년을 함께한 친구였지. 그런데 60살이 넘어가면서 만나기가 두려워지기 시작했단다. 왜였을까? 박언니는 만나면 5분 안에 이런 말을 했거든. 남편이 술 먹고 어젯밤에도 새벽 3시에 들어왔어.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인공관절 수술하래. 돈이 얼마냐고. 며느리가 명절에도 안 와. 시어머니 취급도 안 해. 연금 7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월세만 50이야. 처음에는 엄마도 열심히 들어줬어. 언니, 그래도 남편이 집에는 오잖아. 무릎은 나도 아파. 우리 또래가 다 그렇지.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똑같더라.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한숨과 하소연. 엄마도 힘들었어. 남편 치매 초기로 약 먹이고 무릎도 아팠어. 그런데 박 언니 만나면 내 힘든 건 말도 못 꺼내. 왜냐하면 박 언니가 자기 이야기로 이 시간을 다 채우거든. 어느 날
박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 야, 오늘 시간 있어? 나 너무 힘들어. 그 순간 엄마는 거짓말을 했어. 언니 미안. 오늘 손주 봐줘야 해서. 거짓말이었어. 그냥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야. 전화 끊고 엄마는 울었어. 나 35년 친구한테 왜 이러지? 하지만 솔직한 내 마음이었단다. 그 후로 박 언니를 1년에 한 번만 만났어. 그렇게 35년 우정이 끝났단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25년 알고 지낸 친구가 3년 전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만나면 꼭 이런 이야기만 하셨거든요. 우리 아들 40 넘었는데 결혼을 안 해. 시어머니 요양원비 매달 150만 원씩 나가. 남편이 하루 종일 TV만 봐. 답답해 죽겠어. 6개월 후에 만나도 1년 후에 만나도 똑같았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에게서 카톡이 왔을 때 저는 답장을 3일 동안 안 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엄마는 깨달았어. 절대 친구들을 힘들게 하지 말자. 친구 만날 때는 70%는 밝은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암 진단을 받고도 친구들한테 6개월 동안 말 안 했어. 항암 치료받으면서도 친구들 만날 때는 가발 쓰고 나갔어. 친구들이 요즘 얼굴이 여인 것 같은데? 하면 다이어트 중이야. 살 좀 빼려고 했지. 거짓말이 아니야. 배려였어. 그런데 편지에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5개월을 버텼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우연히 장 언니를 만났어. 가발 쓰고 있는 거, 얼굴이 너무 여인 거. 다 들킨 거야. 그날 장 언니한테 다 말했어. 그랬더니 장 언니가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 왜 진작 말 안 했어? 내가 나 피하는 줄 알았어. 6개월 동안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했어. 그때 깨달았어. 친구에게 힘든 걸 말하는 것과 친구를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건 다른 거구나. 진짜 힘들 때는 말해야 해. 나 요즘 정말 힘들어. 도와줘. 이건 친구를 믿는 거야. 하지만 만날 때마다 하소연만 하는 건 친구를 지치게 만드는 거야. 그 차이를 알아야 해. 편지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딸아, 친구 만나기 전에 거울 보며 물어봐. 오늘 나는 친구에게 에너지를 줄까? 뺏을까? 밝은 이야기 70%, 힘든 이야기 30%. 이게 우정을 지키는 황금 비율이란다. 편지의 두 번째 문장. 딸아, 친구 앞에서는 절대로 나의 행복을 자랑하지 마라. 친구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란다. 편지는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엄마 친구 중에 조 언니가 있었어. 고등학교 때부터 40년을 함께한 친구였지. 그런데 작년에 조 언니가 우울증으로 쓰러졌어. 병원에서 유서까지 발견됐대.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 나는 모든 게 초라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내 인생도. 친구들 만날 때마다 느꼈습니다. 나만 뒤처졌다고.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며칠을 울었어. 우리가 조 언니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싶었거든. 생각해보니 우리는 만날 때마다 자랑만 했어. 우리 큰아들이 부장 됐어. 연봉이 얼마냐고. 손주가 영재 교육 받는데. 똑똑하긴. 다음 달에 유럽 여행 가. 한 달 일정이야. 강남에 아파트 하나 더 샀어. 조 언니는 웃으며 들어줬어. 와, 정말 잘 됐다. 그런데 조 언니 아들은 계약직이었어. 손주는 발달장애가 있었어. 여행은커녕 병원비 대느라 빠듯했어. 그런 조 언니 앞에서 우리는 1시간 내내 자랑만 늘어놓은 거야.
조 언니는 집에 가서 매일 밤 울었대. 친구들 만나는 게 점점 고통스러워졌대. 그래서 병이 된 거야. 저도 작년 가을 친구 모임에서 30분 동안 손주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손주가 피아노 콩쿠르에서 금상 받았어. 그리고 휴대폰으로 손주 사진 10장을 보여줬습니다. 친구들은 이쁘다 했지만 그중 한 친구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손주를 못 봅니다. 그날 이후로 그 친구는 모임에 안 나옵니다. 편지는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조 언니 일이 있고 나서 엄마는 다짐했어. 다시는 친구 앞에서 자랑하지 말자. 좋은 일이 있어도 절반만 말하자. 그래서 내가 서울대 들어갔을 때도 운이 좋았어. 별거 아니야 했어. 해외여행 갔을 때도 SNS에 사진 안 올렸어. 혹시나 친구 중에 여행 못 가는 사람이 있을까봐. 거짓말한 게 아니야. 배려한 거야. 그런데 편지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지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조 언니 딸을 만났어. 조 언니 딸이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어. 이모, 우리 엄마가 생전에 이모 이야기 많이 했어요. 이모는 행복한 척 안 하셔서 좋았대요. 이모 만나면 편했대요. 그 말 듣고 엄마는 울었어. 그때 깨달았어. 친구 앞에서 겸손한 게 친구를 살리는 거구나. 반대로 정말 멋진 분도 계십니다. 제 친구 최 언니는 실제로 정말 잘 사십니다. 하지만 절대 내색하지 않으세요. 나는 운이 좋았을 뿐이야. 별거 아니야. 그리고 다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작은 것에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십니다. 와, 정말 대단한데? 그래서 모두가 최 언니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최 언니랑 있으면 내가 초라하지 않아.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딸아, 겸손은 친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란다. 행복해도 절반만 말해. 성공해도 운이 좋았다고 해. 그리고 친구의 작은 기쁨에 진심으로 축하해줘. 그게 친구를 살리는 거야. 편지의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문장. 딸아, 이게 가장 중요해. 친구의 약점을 절대 입 밖에 내지 마라. 그 순간 우정은 끝이란다. 편지는 가슴 아픈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엄마에게 윤 언니라는 친구가 있었어. 중학교 때부터 55년을 함께한 친구였지. 젊을 때는 정말 똑똑하고 말도 잘하는 분이었어. 그런데 72살부터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났어. 같은 이야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하시고 약속 시간도 자주 잊으시고 우리 다 알았어. 윤 언니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하지만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았어. 같은 이야기를 3번 들어도 처음 듣는 척했어. 그래, 재밌네. 약속 시간을 잊으시면 우리가 잊은 척했어. 언니, 내가 시간 잘못 말한 것 같아. 그렇게 2년을 버텼어.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친구 한 명이 우리 모임에 왔어. 그날 윤 언니가 점심 메뉴 이야기를 3번 하셨어. 오늘 뭐 먹을까? 냉면이 좋은데. 10분 후에 또 오늘 뭐 먹을까? 냉면 어때? 또 10분 후에 오늘은 냉면 먹으면 좋겠어. 그때 새로운 친구가 웃으며 말했어. 언니, 그 말 벌써 3번째예요. 기억력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그 순간 윤 언니 얼굴이 굳었어. 아무 말씀 없이 화장실에 가셨어. 10분 후에 나오셨는데 눈이 빨개져 있었어. 그날 이후로 윤 언니는 모임에 안 나오셨어. 6개월 후에 윤 언니 딸한테 연락이 왔어. 엄마가 요양원 들어가셨어요. 치매가 많이 진행됐어요. 우리는 요양원으로 찾아갔어. 윤 언니는
우리를 못 알아보셨어. 하지만 우리 손을 잡고 계속 우셨어. 그날 윤 언니 딸이 말했어. 엄마가 6개월 전부터 우울증 약 드셨어요. 그날 이후로 사람 만나는 걸 무서워하셨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바보 취급할까봐. 우리는 그 말 듣고 울었어. 우리가 지켜주려고 2년을 조심했는데 한 사람의 단 한마디가 55년 우정을 무너뜨린 거야. 저도 비슷한 실수를 했습니다. 제 친구는 몇 년 전부터 귀가 잘 안 들리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언니, 보청기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날 이후로 그 친구는 모임에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보청기를 했는데 사람들 만나기가 부끄럽다고. 제 한마디가 친구에게 그런 상처를 준 겁니다. 편지는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엄마는 더욱 조심했어. 친구의 약점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말자. 그래서 친구가 같은 말을 3번 해도 처음 듣는 척 했어. 친구가 옷이 낡아 보여도 그 옷 예쁘다 했어. 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여도 비싼 식당 가자고 안 했어. 친구가 자식 이야기 안 꺼내면 절대 물어보지 않았어. 이게 진짜 배려란다. 그런데 편지에는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엄마 친구 중에 강 언니라는 분이 계셨어. 강 언니는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우셨어.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연금도 없고 옷도 10년 넘은 걸 입으시고 핸드폰도 없으셨어. 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어. 모임할 때는 항상 저렴한 식당을 골랐어. 오늘은 여기가 맛있대. 가볼까? 여행 갈 때도 강 언니 몫은 우리가 나눠서 냈어. 하지만 절대 티내지 않았어. 언니, 내가 이번에 복권 당첨됐어. 내가 낼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20년을 함께 했어. 작년에 강 언니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한참을 울었어. 강 언니 아들이 우리한테 와서 말했어. 우리 엄마가 생전에 항상 말씀하셨어요. 이모들 덕분에 가난해도 초라하지 않았다고. 그 말 듣고 우리는 더 크게 울었어. 우리가 잘한 거구나. 친구의 약점을 감싸준 게 옳은 거였구나. 편지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딸아, 친구의 약점을 감싸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란다. 친구가 나 앞에서만큼은 당당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우정이란다. 친구 여러분, 이 편지를 쓴 할머니는 작년 10월 15일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시던 그날 밤, 병실에는 5명의 친구가 모두 있었습니다. 60년을 함께한 친구들이 할머니 손을 잡고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중학교 때 함께 불렀던 노래. 할머니는 눈을 감으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고마워. 끝까지 곁에 있어줘서. 그렇게 친구들 손을 잡은 채로 평화롭게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백 명이 다녀갔지만 가장 많이 운 사람들은 그 5명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우리 60년을 함께 살았어. 한 번도 크게 싸운 적 없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1단계. 연락 끊긴 친구에게 문자하기. 지금 바로 휴대폰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보내보십시오. 언니 오빠, 요즘 생각 많이 나. 목소리 듣고 싶어. 다음 주 시간 돼? 그때 내가 미안했어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그냥 보고 싶다고 하십시오. 2단계. 다음 모임 때 이것만 기억하기. 친구 만나기 전 거울 앞에서 3가지 질문하기. 오늘 나는 하소연만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하루 미루고 마음 추스르기. 오늘 나는 자랑만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말하고 싶은 것의 절반만 말하기. 오늘 나는 친구 약점을 지적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냥 들어만 주겠다고 다짐하기. 모임에서 실천하기. 내 이야기 40%, 친구 이야기 듣기 60%, 친구 칭찬 최소 3번 이상 하기. 친구가 같은 말 반복해도 처음 듣는 척하기. 3단계. 집에 와서 체크하기. 만남이 끝나고 집에 오면 잠시 조용히 앉아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친구에게 좋은 사람이었을까? 오늘 나는 친구를 편하게 해줬을까? 오늘 나는 친구에게 상처 주지 않았을까? 이 세 가지 질문이 여러분을 더 좋은 친구로 만들어줍니다. 그 편지를 남긴 할머니의 딸은 지금도 그 편지를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날 때마다 그 편지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엄마가 살아온 방식으로 나도 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친구가 있습니다. 50년, 60년을 함께 살아온 서로의 젊은 시절을 기억하는 그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딸아, 늙어서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 인생 최고의 복이란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다 잃어도 친구가 곁에 있으면 행복하단다. 엄마는 그 복을 누렸어. 너도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모두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친구 손을 잡고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친구와 함께 아름다운 노년 보내시길 바랍니다.